437페이지고요. 네, 건축물의 용도 변경입니다. 용도 변경. 자, 이번 시간에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그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 중에서 세 번째 이야기죠. 건축 행위, 대수선 행위, 그리고 세 번째 용도 변경이죠. 자, 건축주가 건축물의 그 용도를 사용 승인 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이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는 이제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건축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죠. 용도 변경 그 제목 뒤에 적으십시오. 저 위에 용도 변경 뒤에다가 자, 건축법상 용도 변경 절차는 일단은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자, 적으십시오. 허가를 받고 용도 변경할 수 있고요. 허가받고 용도 변경하거나 아니면은 신고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건축물 대장 그냥 대장이라고 적으십시오.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건축물 대장에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통하여 건축물의 용도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법상 규정된 건축물의 용도 변경 방법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용도 변경을 허가받고 할 수 있고요. 용도 변경을 신고하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통해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자, 일단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변경 방법은 몇 가지죠?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전하면서 이제 여러분은 교재를 보시고 수업을 들으면 돼요.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를 이제 용도별로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이것을 용도 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면은 용도 분류 제일 위에 용도 분류라고 되어 있죠. 용도 분류가 뭐죠? 건축물의 종류를 용도별로 이제 구분한 것, 종류를 구분한 것을 용도 분류라 그래요. 그래서 자, 건축물은 그 이용 목적과 구조, 형태가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이제 용도를 분류하게 되는데 몇 가지 용도가 있죠? 29개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종류는 용도별로 29가지로 건축법에서는 구분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 땅의 종류, 토지는 용도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다 외웠잖아. 21개. 도시지역에 16개 용도지역이 있고요. 도시지역 밖에 5개 용도지역.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되는 토지의 용도별 종류는 21개. 건축법상 건축물의 종류를 용도별로 구분하면 29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29가지 용도 분류된 것을 위험한 정도죠. 그 건축물의 용도별로 위험 정도가 달라요. 예를 들면 공장하고 숙박시설, 호텔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위험해요? 공장이 위험하잖아. 그래서 이제 위험한 정도, 29개 분류된 용도별 분류에서 위험한 정도와 같은 용도끼리 묶어줍니다. 그것을 시설군이라고 그래요. 시설군이라고 하죠. 시설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9개 용도 분류된 것을 위험한 정도와 같은 용도끼리 묶어주면 뭐죠? 시설군. 그래서 같은 시설군이면은 위험한 정도가 같은 용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위험한 정도와 같은 것끼리 묶으면 뭐죠? 시설군이라고 불러요. 근데 몇 개의 시설군이 있죠? 교재 보십시오. 몇 개? 자동차 관련 시설군부터 시작해서 그 밖의 시설군까지 9개의 시설군으로 분류가 돼요. 9가지 시설군으로 분류되는데 그 9가지 시설군을 외워야죠. 이제 자, 자동차 관련 시설군 제일 위에 찾으셨습니까? 네, 첫 글자 자 동그라미 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 등 시설군 산, 그렇게 해서 8번까지 첫 글자를 동그라미 하면서 내려갑니다. 자산 전문 영교 건주 8번까지 내려오셨습니까? 9번은 두 번째 글자 박 동그라미 합니다. 그렇게 외울 때 자산, 전문, 영교, 건주, 박 그렇게 오면 되죠. 자산, 전문, 영교, 건주, 박 첫 글자 동그라미에서 외우시면 됩니다. 네, 하고 이걸 좀 기본 이론할 때 암기를 다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특강이 있으니까 안 되겠구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제 틈틈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가 뭐죠? 자동차, 산업 등, 전기통신, 문화, 집회, 영업 등, 교육, 복지, 근린 생활, 주거 업무, 그 밖의 시설군 이렇게 해서 9개의 시설군으로 분류됩니다. 어떻게 오죠? 자산, 전문, 영교, 건주, 막 그렇게 온다 그랬죠.
여러분 여기까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건축법상 건축물의 종류를 용도별로 구분합니다. 뭐죠? 용도 분류. 몇 가지로 구분된다 그랬죠? 29개. 29가지 용도 분류된 것을 위험한 정도와 같은 용도끼리 묶어주면 무엇으로 불러요? 시설군. 몇 가지 시설군이 있죠? 9개. 어떻게 웃죠? 자선, 전문, 영교, 건주바. 그렇게 온 거죠. 그때 잘 보세요. 자, 교재에다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아요. 이 9개 시설군 분류에서 시설군 분류가 하위군으로 내려가면은 덜 위험해요. 저위험. 교재에 적어도 괜찮아요. 시설군 분류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내려가면은 저위험, 위험한 정도가 낮은 용도예요. 그리고 상위 시설군으로 시설군 분류가 위로 갑니다. 점차 해당 시설군보다 상위군으로 분류되면 분류될수록 이제 고위험, 아주 위험한 용도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산업등 시설군 봐주실래요? 교재 보십시오. 산업등 시설군에 보시면은 자, 창고 있습니까? 네, 창고가 있고 공장도 보이죠? 네, 공장도 있고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있습니까?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창고하고 공장하고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은 같은 산업등 시설군이잖아. 같은 시설군이니까 위험한 정도와 같은 용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위험한 정도가 같다는 거지. 알겠죠? 그리고 좀 더 내려옵니다. 영업 등 시설군에 보면은 판매 시설 보일 거예요. 보입니까? 판매 시설, 백화점 같은 거, 홈플러스, 백화점, 숙박 시설 있을 거예요. 호텔, 모텔 뭐 이런 거, 숙박 시설 있을 거예요. 숙박 시설도 있고, 운동 시설 있습니까? 운동 시설, 헬스클럽, 운동 시설도 있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판매 시설, 숙박 시설, 운동 시설, 영업 시설군은 시설군이 같죠? 위험한 정도가 같은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보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시설은 시설군 분류가 위쪽에 있습니까? 아래쪽에 있습니까? 상위 시설군에 있으니까 더 위험한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창고, 공장, 위험물 저장 시설보다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용도가 덜 위험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럼 보십시오. 공장을 숙박시설 용도 변경할까요? 공장의 기계 설비를 전부 치워버리고 리모델링해서 네, 이렇게 모텔이나 호텔로 용도 변경하려고 해. 그러면은 시설군 분류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가니까 덜 위험한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되잖아. 덜 위험한 용도로 변경되면 사람이 다치거나 희생될 확률은 낮아지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용도 변경을 신고하면 돼.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할 때는 용도 변경 절차가 신고가 되는 거죠. 반대로 판매시설 백화점 하거나 뭐 이렇게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하다가 상품을 치워버리고 리모델링해서 물류 창고로 용도 변경할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하위군입니까? 상위 시설군입니까?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되기 때문에 위험한 용도로 용도가 변경되죠? 그러면 사람이 다치거나 희생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확보 없이는 이런 용도 변경을 무분별하게 허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위 구도로 변경할 때는 용도 변경 절차가 어려운 거예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9개 시설군 분류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합니다. 허가를 받고 9개 시설군 분류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합니다. 신고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장과 창고는 위험한 정도가 같죠. 같은 시설군이니까. 공장을 창고로 용도 변경합니다. 위험한 정도의 변화는 없잖아. 바꿔서 창고를 공장으로 용도 변경해도 위험한 정도의 변화는 없거든. 그래서 같은 시설군 내에서 상원의 용도 변경은 구청에 가서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만 신청하면은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구청에 가면은 건축물 대장이 있죠. 건축물 대장 보면 누가 그 건축을 설계했는지, 건축주는 누군지, 뭐 시공사는 어느 회사인지, 그리고 설계는 누가 했는지, 건축물의 연면적은 얼마인지, 뭐 몇 층인지, 어떤 구조로 건축했는지 뭐 다 나와 있다고. 목조 주택인지 철골 뭐 콘크리트 구조인지 뭐 스틸하우스인지 다 나와 있다고. 그리고 이 건축물의 용도는 무슨 용도로 허가받은지까지 다 기재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창고를 공장으로 용도 변경하려면은 현재 구청에 가서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창고라고 이 건축물의 용도가 기재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공장으로 용도 변경할 테니까 그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을 참고로 기재된 것을 공장으로 기재사항을 변경해달라고 신청만 하면은 용도 변경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변경 방법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는 거야. 9개 시설군 분류해서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합니다. 허가를 받고 9개 시설군 분류해서 하위 군으로 변경합니다. 신고하고 같은 시설군끼리 용도 변경은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하고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시험 쳐야 되니까 이 9개 시설군 분류표를 본래는 외우는 거거든. 외워서 위로 상위군으로 변경하면은 허가로 답해야 되고 하위군으로 변경하면 신고로 답을 해야 되잖아. 근데 외울 필요가 없잖아.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상식으로 하시면 돼요. 덜 위험한 용도로 변경하면은 뭐죠? 신고라고 답하면 되고 더 위험한 용도로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은 허가라고 답 상식으로 풀면 돼요. 근데 상식으로 어느 쪽이 위험한지 구별이 안 돼. 그 말은 위험한 정도가 유사하다, 비슷하다는 얘기잖아. 그때는 뭐죠? 기재사항 변경 신청이라고 답을 하시면 되잖아.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건축물의 용도 변경 원리를 여러분께 쭉 설명드리는 거죠. 처음부터 하면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29가지. 단독주택부터 공동주택, 1종 근린 생활시설, 2종 근린 생활시설 이렇게 시작해서 야영장시설, 29번 야영장시설까지 용도별 종류는 29가지가 있어. 그 29가지 분류된 것을 용도 분류된 것을 위험한 정도가 같은 것끼리 묶어주면 무엇으로 불러야 돼요? 시설군이라고 합니다. 시설군은 몇 가지로 분류되죠? 9가지 시설군 분류해서 상위 시설군으로 갈수록 아주 위험한 용도고 하위 시설군으로 내려갈수록 덜 위험한 용도고 상위군으로 변경하면은 허가받고 하위군으로 변경하면은 신고하고 같은 시설군 상환의 변경은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통하여 용도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자, 방금 공부한 것들을 자, 여러분 교재에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438페이지 오시죠? 438페이지 오시면은 3번에 보면은 용도 변경 기준과 방법이 나와 있을 겁니다. 양괄호 3번 찾으셨나요? 동그라미 2번 용도 변경 방법 발표하시고요. 박선에 들어오십시오. 기억번 허가 대상, 용도 변경 허가 대상 읽어드립니다. 용도 변경 허가 대상 조금 이따 미칠 거죠. 양괄호 2번에 어느 한 개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자, 처음부터 줄 것이십시오. 줄 거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의 상위군 가로건너 띄고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줄 거면 되죠.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이 뭐죠? 허가 대상이 되는 거죠. 니은번에 봅니다. 신고 대상 줄 것이고요. 같은 위치에 줄 것이십시오.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 가로건너 띄고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 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 배운 그대로죠. 동그라미 3번 내로입니다. 자,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통해서 용도 변경하는 방법도 있죠. 네, 제목에 미칠 것이고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통해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뒤쪽에 줄 것죠.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줄 거면 되죠.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세 번째 줄 끝에 줄 것이십시오.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 교재에서 다 체크했죠?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439페이지 양괄호 4번을 읽어두면은 3, 4월에 간단하게 설명할 거예요. 읽어두시면 돼요. 리딩 R 표시해두면 되죠. 네. 여기까지가 자, 건축물의 용도 변경까지 다 했고요. 440페이지 오면은 440페이지 더 알아보기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아까 우리 건축물의 용도는 몇 가지가 있죠? 29개. 29개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표입니다. 이 표는 이제 440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표가 몇 페이지까지 나와 있느냐면은 456페이지인가 나와 있을 거예요. 456페이지가 아니고 447페이지까지 나와 있다고. 이 표를 다 외울 수 있을까 없을까? 가능해요. 한 1년 정도 이것만 외우면 되죠. 근데 1년 정도 우리가 공부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나올 것만 외워야 됩니다. 나올 것만 외우는데 나올 건 나중에 뽑아드려요. 요약집에서. 그래서 뽑아드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되고 일단은 같이 한번 봐요. 440페이지 같이 한번 봅니다. 단독주택 같이 볼까요? 440페이지입니다. 자,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용도가 분류된 건축물의 종류가 가부터 라까지 4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외워야 돼, 이 정도는.
그래서 밑줄 빨리 껐습니다. 가부터 단독주택, 나번,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까지 줄 껐죠. 외울 때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 그렇게 오셔야 돼요. 그래서 첫 글자 다 써옵니다. 단독주택 종류,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용도가 분류된 건축물의 종류는 첫 글자 동그라미에서 내려가면 되죠. 단다, 다공 됩니다. 단다, 다공이에요. 단다, 다공 그렇게 옵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은 건축성 용도 분류가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는 뜻입니다. 라본에 공간이 나와있죠. 뒤에 적으십시오. 공간 뒤에다가 예를 들면 대사관, 영사관. 이제 공간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 서울에 보면 주한미국 대사관도 있고, 그리고 뭐 일본 영사관도 있고, 각국 대사관, 영사관 등이 들어와 있죠. 이것은 건축법상 공간이라고 하고, 용도 분류는 단독주택 용도로 용도 분류됩니다. 그래서 외국 대사관, 영사관 등 그 외국 공간은 건축성 용도가 업무시설입니까? 단독주택 용도입니까? 단독주택 용도로 분류되니까 특징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공동주택은 외워야 되죠. 자, 건축법상 공동주택의 용도가 분류된 건축물. 가보 뭐 줄 거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속도를 빨리 합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첫 글자 동그라미에서 외웁니다. 아연다기 그렇게 외워요. 아연다기. 단독주택은 단다다공이죠. 단다다공. 공동주택은 아연다기 그렇게 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1종 권리 상하시부터 2종 권리 상하시는 보통 이제 거기에 보면은 좀 검정색 진하게 인쇄된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위주로 이제 나중에 정리를 그 중에서 제가 뽑아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진하게 인쇄된 것만 해도 많으니까 일단 외우지는 말고 5, 6월에 요약집에 뽑아서 찍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 위주로 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기다려 주시고 이제 책자를 넘깁니다. 넘겨서 자,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로 오시느냐면은 빠른 속도로 옵니다. 459페이지로 오시면 되죠. 459페이지 오시면은 네, 이제 건축물의 건축 본격적으로 이제 건축법상 건축 절차에 들어갑니다. 자,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건축물의 건축 절차 여기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가 진짜 건축법이죠. 자, 건축물의 건축. 자, 펼쳐놓으시고 잠깐 책을 보실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건축법 적용 범위를 공부한 거예요. 건축법 적용 대상물, 저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건축법 적용을 받는 대상물에 무엇이 있었죠? 건축물, 대지, 공작물. 제목을 항상 하시라고 그랬죠. 물어보겠습니다. 건축법상 대지가 뭐죠? 지력법에 의해서 각 필지로 나눈 토지. 지력법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건축법상 대지라고 했죠. 그 말의 뜻은 지력법상 한 개의 필지는 곧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 1필지 1대지가 원칙이다. 단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도 있었고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의 대지를 봅니까? 하나의 대지로 합니까? 하나의 대지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을 공부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 건축주가 일정한 행위를 하면 건축법 적용을 받아요. 건축법 적용 행위는 몇 개가 있죠? 3개. 무슨 행위가 있죠? 건축 행위, 대수선 행위, 용도 변경 행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잠깐만 이제 건축 절차에서 건축을 이제 여러분 알게 됐잖아요. 배웠잖아. 건축 절차에서 건축은 뭐죠? 5가지잖아.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그렇게 5개 해야 되죠? 그러면 그 5가지 행위를 건축주가 하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야 될까요?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야 될까요? 절차.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원칙이 허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봐요. 나중에 여러분의 고객이 신축, 정축, 개축, 재축 행위를 하면은 건축이죠. 앞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려면은 허가를 받고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죠. 모든 건축을 허가받는 것이 아니고 그 5가지 건축 행위는 특례로서 일부 건축 행위는 신고만 하면은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되기 때문에 허가받지 않고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뭘 공부하냐면은 건축법상 건축 절차, 허가와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부터 공부할 거예요. 건축 허가를 누구에게 받는지, 허가 받으러 갈 때 건축 설계를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건축 설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건축 허가 받고
이제 공사에 착수하려면은 공사 계획을 미리 허가권직에 신고합니다. 착공 신고라 그래요. 착공 신고해야 될 대상. 그리고 시공이 끝나면은 건축 공사 끝나면은 바로 입주할 수 있을까요? 준공사 받을까요? 준공검사, 사용 승인 이런 것을 공부할 거예요. 하기 전에 일단은 건축법과 주택법의 그 근본적인 차이를 좀 아셔야 되니까 이것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재 제2절 459페이지 저 위에 꼭대기에다가 두 줄을 필기를 하셔야 돼요. 네, 필기를 두 줄을 하시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제가 필기가 끝나면 바로 지워버릴게요. 네. 진짜일까요? 뻥일까요? 뻥이에요. 어떻게 지우겠어 제가.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축을 할 때 건축 절차, 집을 지을 때 건축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우리나라의 두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를 짓고 또 여러분의 고객이 전원주택을 지을 때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축법입니다. 첫 번째 건축법 받아 적으십시오. 건축법이 있고요. 조금 이따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주택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건설 절차를 규정하는 법은 건축법과 주택법이죠. 그럼 여러분의 고객은 건축법에 의해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주택법에 의해서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원칙이 뭐죠? 금방 배웠잖아. 건축법상 건축 절차 원칙이 뭐죠? 허가.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 그래서 보통 건축은 허가를 받고 건축하는 거죠. 나 집 지을 거야. 허가 받았어? 뭐 그렇게 하잖아. 건축허가 받았어.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뭐죠? 허가. 외우십시오.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고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주택법상 건축 절차, 주택법상 주택 건설 절차는 승인.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을 받고 집을 짓게 돼요. 주택법에 의해서는. 그래서 구분해야 되죠.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고 주택법상 주택 건설 절차는 승인. 근데 어떤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집을 지어야 되고 내 고객이 어떤 경우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집을 지어야 될까요? 적으십시오. 30호 30세대 30호 30세대 30호 30세대 이상일까요? 미만일까요? 미만 여러분 30호 했죠? 호 있잖아. 호 30호 할 때 호는 단독주택 단위예요. 우리 가가호 하잖아. 그죠? 네. 집집마다 뭐 단독주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호는 뭐죠? 단독주택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실 때 한 개, 두 개, 세 개 하지 않고 1호, 2호, 3호, 4호 뭐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공동 세대는 뭐죠? 공동주택 단위죠. 아니 너네 아파트 몇 세대야? 라고 물어보잖아. 아파트는 뭐죠? 공동주택이니까 공동주택을 칠 때는 1호, 2호 합니까? 1세대, 2세대 합니까? 1세대, 2세대. 아, 너네 아파트 1500세대야? 뭐 1000세대야? 500세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별도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호 붙으면 단독주택이고 세대가 붙어 있으면 뭘 말하는 거죠? 공동주택을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대 미만의 집을 지어. 그러면 많이 짓는 거야? 작게 짓는 거야? 작게 짓는 거. 이때는 건축법 적용을 받게 돼요.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집을 짓는 거죠. 그럼 나중에 여러분의 고객이 단독주택, 전원주택 하나 지으려고 하던가 그럴 때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고객이 Y건설이고 Y건설에서 500세대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거야. 500세대 아파트는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이 되잖아. 그때는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집을 짓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차이가 그렇게 돼요. 자, 주택법은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대 이상의 집을 지으면 주택법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는 30세대 이상 단지에 살고 계시는 거 맞죠? 대부분.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 공동주택, 아파트 세대수가 30대 이상이면은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건설회사가 서울시에 가서 승인받고 여러분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아파트 지을 때는 건축법 적용을 받았습니까? 주택법입니까? 주택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돼 있다고. 집을 적게 지으면은 건축법 적용을 해서 허가받고 집을 짓게 하고 많이 지을 때는 30호 30대 이상 많이 지을 때는 주택법을 적용해서 집을 짓게 하는 거죠.
그때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 주택법상 주택건설 절차는 승인 그렇게 되고 그리고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집을 지으면은 그 자리를 건축주로 불러야 돼. 아저씨라고 하면 안 돼. 건축주. 법상 건축주라고 한다고. 건축법상 허가를 받고 집을 지어요. 무엇이죠? 아저씨 하면 안 돼. 건축주, 건축주님. 건축주님께서 뭐 그렇게 하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지은 시공회사 있죠? 그 시공회사는 건축주님이라고 하면 안 돼. 무엇으로 불러야 되죠? 사업주체라고 하는 거야. 주택법에서 사업주체 그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아파트를 지은 건설회사는 건축주입니까? 사업주체입니까? 사업주체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건축법상 허가받고 집을 지으면 건축주,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고 집을 지으면 사업주체 이렇게 주택법과 건축을 구별하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오후에 특강 시간에도 아마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게 될 거예요. 건축법에서 이렇게 집을 짓고 건축법, 주택법은 이렇게 집을 짓고 막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리고 집 짓고 입주하고 30년, 40년 지나면은 재개발, 재건축은 정비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지난주에 배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파트 리모델링은 정비법에서는 리모델링을 배운 적이 없죠.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주택법에 의해서 아파트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가는 길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건물이 탄생할 때 하나의 건물이 탄생할 때도 탄생 과정은 동일한 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다른 법입니까? 다른 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고. 그리고 이제 건물을 수명이 다 되면 재개발, 재건축하든지 리모델링 해야 되거든. 그때 가는 길도 각각 달라진다고. 그 과정들을 흐름으로 보는 거죠. 일단 그러면은 건축법상 건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건축법상 집을 짓는 순서, 설계부터 입주까지 궁금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한참 뒤쪽이에요. 480페이지예요. 480페이지 오실래요? 여러분 교재 480페이지 오세요. 여러분 교재 480페이지 보시면은 02번 건축 절차 나와 있습니까? 네, 핵심 코코에 보면은 건축법상 건축 절차하고 옆에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의 절차가 비교되어 있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까? 네, 거기다가 다 그려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을 참고하면서 잘 보시면 되죠. 네. 제가 480페이지에 가르쳐드렸으니까 필기를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편안하게 앞을 보시면 되겠네. 좋으시겠다. 그죠? 필기 필요 없으시니까. 그래서 앞을 보시고요. 여러분 우리 나중에 고객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고객이 건축을 목적으로 대지를 지도하셨어. 그러면 건축 과정을 여러분이 설명을 해야 되잖아. 이렇게 해서 건축이 이루어지니까 어디로 가십시오라고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제일 먼저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뭐죠? 허가인데 허가를 받으러 갈 때는 건축 설계를 합니다. 설계. 그 설계 도서를 첨부해서 이제 건축을 받으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건축 설계는 누구나 설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 설계 대상이 규정이 돼 있어. 그러면 건축사 설계 대상 건축은 여러분이 설계하셔야 됩니까? 건축사 설계 사무소에 보내야 됩니까? 고객을 건축사 설계 사무소 보내드려야 되죠. 그래서 나중에 부동산을 잘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이 단골로 손님을 보낼 수 있는 건축 설계 사무소를 거래를 하게 돼요. 뭐 동영상 녹화하는데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우리끼리니까 공인중개사 계약서를 잘 쓰잖아. 곳곳이 돈이 생겨요. 공인중개사 그 중개 수수료만 받는 게 아니고 건축 설계 사무소에 손님을 보내줍니다. 손님을 보내주면은 그냥 녹화 때문에 못 하겠어.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냥 손님을 받진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집을 잘 짓고 나면 소유권 보존 등기해야 되잖아. 등기하려면 또 어디 법무사에 여러분 손님을 또 보내줘야 돼. 법무사에서도 그냥 또 손님을 받진 않아요.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잘 쓰면은 곳곳에서 막 돈이 생겨요. 그 법무사와 건축 설계 사무소에 대해서 법무사하고 건축 설계 사무소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갑질을 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돼요. 계약서를 잘 쓰면은. 법무사는 늘 여러분의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죠. 일을 주니까 건축 설계 사무소도 그렇고 계약서를 잘 쓰실 때 이야기예요. 자, 이 정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건축사 설계한 설계 도서를 첨부해서 건축 절차는 허가죠. 허가를 신청합니다. 건축 허가 신청. 이 건축 허가와 관련해서 매년 2문항 정도 출제돼요. 아주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무엇을 공부하느냐면은 건축허가권자, 사전 사전 승인, 건축허가 제한, 건축허가 거부, 건축허가 취소, 건축 신고 대상 이런 것을 공부하게 돼요. 잠시 뒤에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허가받은 건축물은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미리 공사계획을 허가권자에게 다시 신고합니다. 이를 착공 신고라 그래요. 이때는 착공신고 대상, 착공신고를 해야 될 대상을 암기하면 돼요. 그리고 착공신고하면은 이제 시공에 들어갑니다. 시공 공사를 하는 거죠. 네, 시공을 하게 되고요. 시공이 끝났습니다. 건축시공 공사 끝난 거죠. 건축공사 완료되면은 준공사를 받고 입주하게 되는데 그 준공사를 건축법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사용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준공검사를 하는 말을 건축법에서는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준공사를 무엇이라고 하죠? 사용승인.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즉 준공사를 받은 후에 건축이 완료된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또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입주합니까? 사용승인 후 사용입니까? 사용승인 후 사용. 이 과정을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건축법상 건축 과정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참고를 하시면 되지. 외우실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하느냐 하면은 이 건축 허가와 관련해서 허가권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허가를 신청하기 전 사전결정이나 사전승인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까 소개한 건축허가 취소, 건축허가 거부, 건축신고 대상 이런 내용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배워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절차 과정을 보셨으니까 여러분 다시 오셔야 됩니다. 앞쪽으로 오셔가지고 자, 여러분 교재 459페이지 오시면 되죠. 459페이지로입니다. 459페이지 중간에 봅니다. 중간에 보면은 건축허가권자가 나와 있을 거예요. 별표하시고 이런 것은 필수 암기입니다. 아니 건축법 배워가지고 손님에게 건축허가를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를 책 보지 않고 말해줄 수 없다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건축허가권자입니다. 자, 원칙부터 보겠습니다. 교재 보십시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 동그라미. 건축은 몇 개가 있죠? 건축하면 아까 5개를 외웠잖아.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그 5가지 건축 행위를 하거나 그런 뜻이에요. 대수선 동그라미 하죠. 밑에 제곱에 몇 개가 있죠? 아까 9개. 5개의 대수선 행위, 5개의 건축 행위와 9개의 대수선 행위가 있다고. 내력벽을 증설 예치하거나 내력벽의 평면적 30제곱 이상을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이죠. 이렇게 해서 9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5개의 건축 행위와 9개의 대수선 행위를 할 때는 줄 것이십시오.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이들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건축허가권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허가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이죠. 다만 예외가 있어요. 21층 이상인 건축물 등 다음으로 정하는, 다음은 박산에 몇 개 있죠? 2개. 기업과 니언입니다. 박산의 기업과 니언에 해당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을 줄 것이십시오. 끝까지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예외적으로 허가권자 되는 거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예외적 허가권자입니다. 자, 기업본에 들어오죠. 층수가 몇 층? 21층 이상 줄 거예요. 그리고 연면적 합계가 얼마? 10만 주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줄 거죠. 여기까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주 이상인 대형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로 건축하면 누가 허가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 되는 거예요. 다만 니은번에 봅니다. 박산의 니은번의 세 번째 줄 끝에 줄 거예요. 다만 동그라미. 니은번의 세 번째 줄 끝에 줄 거죠. 다만 줄 거죠.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예를 들면은 층수가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건축물이어도 줄 거죠. A번에 공장이거나 창고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인데 이제 밑줄 끄으면 그대로 고개를 들면 돼요. 그대로 고개 들고 같이 정리를 해보면 다시 이게 일목요연하게 또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봐요. 교재는 그대로 밑줄 끄었으니까 필가실 필요는 없죠. 같이 오겠지. 기회가 될 때마다. 자,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 이거 수시로 외워야 돼요. 나중에 익숙해질 때까지, 몸에 익숙할 때까지 외우라는 거죠. 너무 간단하니까 안 외우더라도. 그러니까 세상에 건축법 공부하고 6개월 지나도 동네 분이 물어봤어.
여러분 이제 11월 달부터 같이 공부하시면 같이 공부하셨잖아요.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공부하셨기 때문에 동네 숲 아줌마도 어디 가는지 대충 알았다? 여러분 어디 가시는지 다 안다고. 가방 들고 아침 일찍 나갔잖아. 일정한 시간에 오가고 하니까 다 안다고.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야? 건축가 어떻게 받아요? 어디 가서 받아요? 말도 못하면 안 되잖아. 서울지청에 가야 될지 구청에 가야 될지. 동네 망신이고. 저 아줌마 늘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물어보니까 아는 것도 없다 그러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자, 원칙. 건축법상 건축학군자는 세종특별자치시장 특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누구죠?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럼 물어볼게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건축허가는 누구에게 받아야 되죠? 강남구청장, 그 얘기잖아. 강남구청장이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관할구청장이 건축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남구는 강남구청장이 건축학군자, 인천 연수구는 연수구청장이 건축학군자 되는 게 원칙이야. 단 특별시 광역시에서 말이야 예외가 있어.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 집중.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입니다. 층수가 21층 이상인 대형 건축물, 아니면은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이잖아. 층수가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를 건축할 때, 특별시 광역시에서 건축할 때는 누가 허가합니까? 특별시랑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하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물어볼게요. 이제 끝까지 대답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 허가를 누구에게 받는 게 원칙입니까? 강남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우리 강남구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 이상인 대형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누구로부터 허가받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단 층수가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 이상인 대형 건축물이어도 그 건축물이 공장이거나 창고이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니까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대형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허가하지만 대형 건축물이어도 공장과 창고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니까 관할 구청장, 원칙대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라는 거죠. 그래서 공장과 창고가 나중에 문제에서 정답을 많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은 허가권에는 공장과 창고가 보이면 보통 답이고 막 그래요. 문제 풀다 보면은. 그러니까 책을 같이 밑줄 긋지만 같이 한번 보니까 훨씬 더 명확하게 기억이 될 수 있겠죠? 이대로 준비하시면 돼요. 반복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셔가지고 여러분 교재 461페이지입니다. 461페이지 오세요. 461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건축신고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너무 중요하고요. 1번 건축신고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신고 대상이 나와 있는데 지금부터 제가 읽으면 밑줄 것이십시오. 첫 번째 줄 끝에 줄 것이십시오. 특별자치시장 줄 것이십시오. 지금부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밑에 줄 내려오십시오. 신고하면은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면은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대상이니까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신고하면 됩니까? 신고만 하면은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되니까 신고하면 되겠죠? 그래서 건축신고 대상에서 암기를 해야 된다고. 박스안에 동그라미 1번부터 5번에 해당하면은 신고하면은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을 신고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가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건축신고 대상. 그래서 외워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를 앞으로 묶으셔서 앞에다가 건축신고 대상이고 이것은 꼭 암기죠. 앞에 적으십시오. 그냥 암기가 아니고 꼭 암기. 이런 것은 뭐 꼭 외워야 돼. 꼭. 이런 것은 안 외우고 나중에 7월달에 문제풀이 시간에 오시면은 그때 오시면 돼요. 7월달에 문제풀이 할 때부터 외워도 된다고. 그래서 이런 거 준비 땅에서 외우면은 날봐서 외우면은 건축법은 하루 정도만 일요일날 야무지게 외우면 끝이에요. 아니야. 별것도 아니에요. 자, 제가 외울 수 있도록 요리를 해드립니다. 근데 그 동그라미 1번부터 5번을 여러분 그냥 외우세요 하고 제가 넘어가 버리잖아. 그럼 여러분 섭섭해 하신다? 그래서 이걸 암기할 수 있도록 맛있게 외울 수 있도록 요리를 해드려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줄 것이십시오. 동그라미 1번 바닥 면적 합계 앞뒤로 가로하죠.
연면적 합계입니까? 바닥면적 합계입니까?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 동그라미예요.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인 동그라미 하십시오. 정축, 개축, 재축은 허가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 85제곱미터 이내인 정축, 개축, 재축은 허가받지 않고 신고하면 돼요. 다음 내려옵니다. 2번. 2번에 읽으면 줄고요. 저 뒤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니까 가만히 보고 계세요. 도시적입니까? 도시적 밖입니까? 도시적 밖이잖아. 그래서 밑에 적으십시오. 이걸 도시적 밖이죠. 도시적 밖에서 그렇게 오는 거죠. 도시지역, 도시적 밖에서 그렇게 오면 되잖아. 도시적 밖에서 그 다음에 적으십시오.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까지 줄 거예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이니까 대규모 건축물입니까? 소규모입니까? 밑에 적으십시오. 소규모 건축물을 말하는 거야.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건축 줄 거면 되죠. 그래서 도시지역 밖에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 그런 뜻이잖아. 좀 쉬워지죠? 도시지역 밖에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 서울 말고 서울시 외곽으로 나가서 도시지역 밖에 농어촌 지역에 소규모 건축물은 허가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 근데 잠깐만요. 여러분 시골 동네 상상해 보세요. 시골의 마을을 상상해 봅니다. 머릿속에 저 뭐 친구 고향이든지 뭐 고향 마을을 상상해 보십시오. 산 아래 옹기종기. 네. 야, 어제 오후에는 진짜 완전 봄이더라고. 맞죠? 진짜 봄이었어 완전. 저 개구리 소리 듣고 왔어요. 그저께 저녁 때 개구리 소리 들었었어. 진짜 완전 봄이더라고. 그럼 이 시골 마을의 동네 상상하면은 이게 아파트가 있습니까? 전부 단독주택입니까? 단독주택인데 여러분 시골 마을의 단독주택 3층 보셨습니까? 단독주택 3층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못 보셨다. 1층 아니면 2층이었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까지 저 농촌에는 신고로 건축이 가능하거든. 3층 미만이니까 3층 포함돼 안 돼? 안 돼. 2층까지잖아. 그래서 시골 동네에 가면 단독주택은 1층 아니면 2층만 있는 거야. 그러면 시골 마을의 3층 주택은 전부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대부분이잖아요. 이런 곳에 3층 허가를 내줄까요? 안 내줄까요? 안 내주죠. 쉽잖아. 그래서 친구도 군수 허가권자면은 제 친구 말고요. 제 친구 뭐 군수가 있겠습니까? 더 높죠. 군수님보다 높죠. 자, 이렇게 이제 친구가 허가권자여도 사정한다니까. 3층짜리 허가 신청하면은 친구야, 나 좀 봐달라고 합니다. 한번 밀려버리면은 난리 나요. 3층으로 한번 허가를 해버리면은 이게 주변 환경 경관을 해치거나 하면은 요즘 환경단체도 시민단체도 그냥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 1층 내지 2층인 거야. 그럼 시골 동네에 집 지을 때 소규모는 연면적이 200제곱 미만이고 3층 미만이니까 1층 내지 2층이고 연면적이 200제곱 미만이면은 1층, 2층 바닥 면적 합한 게 200제곱 미만이니까 그 규모 상상할 수 있죠. 그래서 시골 동네 주택은 대부분 허가받습니까? 신고로 가능합니까? 신고로 가능한 거라고. 해석하면 너무 쉬우시나? 도시적 밖에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봐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까지 줄 거. 뭐죠? 소규모 건축물이잖아. 소규모 건축물에 그 뒤에 동그라미 하죠. 대수수는 허가받고 합니까? 소규모 건축물 대수수는 신고로 가능합니까? 신고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려오십시오. 5번 내려옵니다. 5번에 오셔서 기억번호입니다. 4번은 안 외워도 돼요. 왜냐하면 대수순이거든요. 대수순은 어차피 앞에서 나중에 외우게 돼 있거든. 별도로 안 외워도 되잖아. 5번 내려옵니다. 기억번 줄 거죠.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 줄 거예요.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합계를 앞뒤로 가로하죠. 바닥 면적 합계는 아까 85제곱미터 이내.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인 정축, 개축, 재축이 신고 대상이고 연면적 합계는 얼마죠? 100제곱미터 이하. 바닥 면적 합계는 얼마죠? 85. 구분하면 되잖아.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전국 어디에서나 신고로 건축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니은분의 줄을 잘 껐습니다. 읽으면 정확하게 줄 거예요. 높이 3m 이하.
정확하게 줄 거고 있습니까? 높이 3m 이하. 높이 뒤에 를 줄 것이면 책 찢어버리고 다시 사고. 높이 3m 이하인 그 뒤에 증축. 높이 3m 이하의 증축은 허가 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 여기까지 할게요. 이 정도까지 하면은 절반을 외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할만해요. 맞죠? 할만하다고. 그래서 이런 것은 모의고사 직전에 살짝 한번 보고 들어가는 거야. 널리 외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술이지. 모의고사 직전에 이런 거 살짝 보고 들어가면 점수가 잘 나오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462페이지입니다. 462페이지. 462페이지 3번 건축 관련 입지 규모의 사전 결정 제도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재미있으시죠?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 결정. 여기서부터 잠시 휴식 후에 진행합니다. 네.